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 이제 2절 특정 소방대 사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한번 또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조죠, 그쵸? 자, 거기 가보면 특정 소방대 사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그죠?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는 일단 누가 한다? 당연히 관계인이 하겠죠, 그쵸? 근데 이게 관계인 혼자 하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안전관리자를 이제 두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죠? 뭐 연일회라던가 이렇게 점검을 받기도 하고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는 본인 건물에 있는 거니까, 요게 이제 관계인이 하는 거다. 맞죠? 자, 근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이란 경보설비와 피난구조 설비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어떻게 하래요?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장애인 등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노인이라던가 또는 임산부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됐죠? 근데 아직은 이 장애인 등에 대해서 이렇게 적합하고 설치 관리하다 뭐 이런 멘트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자세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이런 것들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장애인 등에 맞게도 일단은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관리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 근데 거기가 보면 이제 경보와 피난구조만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살짝 체크를 해두시면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두 번째가 보면 조치명령에 대한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본서가 소방시설이 우리가 이제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설치 기준. 그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기준이요? 화재 안전 기준. 아셨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치해라 라고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지금 여기가 보면 본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관계인의 의무 나와 있죠.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방시설의 기능에 또는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절대 안 된다 그랬죠. 폐쇄. 여기가 보면 차단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 잠금. 그러니까 소방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폐쇄, 차단 그리고 잠금까지 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점검이나 정비를 위해 해야 되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럴 땐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리고 소방청장은 밑에 가보면 폐쇄 차단했을 때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한 지침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청본서는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고 운영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2조 제목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특소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특소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게 소방법 시행령, 그죠? 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들어가 있다. 자, 근데 이게 양이 좀 많죠.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말할 때마다 조금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그냥 버리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썸머리를 해서 넣어놨어요. 최소한 요 정도는 보셔라. 이거 제가 예전에 정규반책에도 썸머리로 넣어놨었죠. 그죠? 최대한 여러분들 줄여서 넣어놨으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보고 가셔야 돼. 아셨습니까? 네. 요거는 조금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특히 공채하는 사람들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채하시는 분들 있죠. 40문제. 40문제 법규 보시는 분들 무조건 나옵니다. 이 발표에서. 진짜 무조건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40개 중에 여러분들 한 문제가 이게 안 나온다? 그럴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채, 경채 뭐 이제 포함해서 이제 같은 문제가 어차피 25문제가 나온다라고 있으니까 그 안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경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경채만을 위한 문제인 15문제 안에 요게 꼭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면 일단은 뭐 이걸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위주로 먼저 제가 너무 안 외워주시면 기출표시 붙은 거 위주로 외워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진짜 외워야 되냐고. 이거 외우라고 이런 건. 아셨죠? 앞에 있는 뭐 우리 그 장비 기준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 국고보조에 가보면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장비 기준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거 보느니 이거 보라고 여러분들.
아셨죠? 이것도 안 헤어지긴 매한가지일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나 또는 이제 실제 우리가 나중에 소방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임관이 됐을 때, 갔을 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가가지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왜 이 사이즈인데 왜 이게 설치 안 돼 있죠? 이 소방시설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민원인 앞에 가가지고 거기 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가보시면 여기 소화기구 설치 기준에 가보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왜 설치 안 하셨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법 몇 조 몇 항 요것만 딱 얘기해줘도 약간 법조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지? 뭐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재수없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야. 결론. 아셨죠? 말이 너무 길었어요.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소화설비의 소화기구 한번 가볼까요? 소화기구. 자, 소화기구는 제가 연면적 기준 꼭 알고 계시라 그랬죠. 33이야, 여러분들. 외우기 쉽죠? 33, 10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게 원래 2분의 1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이 소화용구를 우리가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되거든. 근데 간이 소화용구를 2분의 1 이상을 채울 수 있대요. 어디는? 노유자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표적으로 요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소화기구라고 하면 요 소화기. 이 소화기를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갖다 대서 땡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시설이 나와요? 가스 시설이 나와요. 가스. 전기 저장. 뭐 문화재에도 설치하고요. 터널에도 소화기 요거 설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지하구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터널이나 지하구. 지금 거기 가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연면적 기준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준으로 보라고 여러분들? 연면적 기준으로 조금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원래는 자동 소화 장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자동 소화 장치 종류에는 이거 종류는 제가 알고 계시라 그랬죠. 그죠? 주상쾌가 문고 이런 애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갔을 때 주거용 주방과 상업용 주방,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주거용 주방 정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올만 하다라는 거. 자, 여기 모든 층에 설치하는데 후드나 덕트가 설치된 주방에만 설치하래요. 후드나 덕트가 설치된 주방에만 설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 등이나 오피스텔의 모든 층, 옛날에는 이 층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층수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냥 아파트 등이나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후드나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 또는 뭐 집단 급식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나중에 갔을 때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캐비넷, 가스, 분말, 고체, 그 나머지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 자, 요런 애들은 그냥 화재 안전 기준에 가보면 얘네를 어디에 설치해라 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화재 안전 기준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화재 안전 기준은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해놓은 곳이거든요.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청장이 고시하는 어떻게 보면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다. 아셨죠? 네,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옥내 소화전입니다. 옥내. 옥내가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옥내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 제외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에는 설치를 안 한대요. 가스시설이나 지하구나 또는 무인변전소 이런 데 설치 안 한답니다. 읽어보시고 여기 갔을 때 오른쪽에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일단 연면적은 3000이다. 그죠? 연면적 3000. 터널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터널은 밑에 따로 나와요. 아셨죠?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기준 바닥 면적이 600 또는 4층 이상의 층 중에 바닥 면적이 600 맞죠? 그래서 연면적 3000 바닥 면적은 600 기준이 있다 그랬죠? 600 맞습니까? 그래서 위쪽에 해당하면은 전층에 설치라는 거예요. 옥내 소화전에.
아셨죠? 근데 바닥 면적 기준에는 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하층, 무창층이나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층에 설치를 합니다. 위에 해당을 하면. 아셨죠? 이거 전층 설치 기준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가보면 제가 이런 걸 넣어놨어요. 근생, 판매, 의료, 노유자, 복합 등등등등 이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하면, 오른쪽 시설에 해당하면 자, 얘가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연면적 3,000이 1,500이 되고 지하층, 무창층이나 4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이 3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층이 있으면 전층에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느니 이거 보시라고. 됐습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 발육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라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연면적 3,000에 바닥 면적 600. 자, 대신에 여기에 이제 지하층, 무창층이나 또는 뭐가 있다, 이제 4층 이상의 층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 그러면 이 옥상 차고 주차장은 바닥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면 그 차고 주차장 해당 부분에만 설치를 한대요.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죠. 그죠? 그리고 터널 몇 메타? 1000m. 터널은 꼭 보시라 그랬어요. 그죠? 터널은 꼭 암기를 해주셔라. 그리고 특수가연물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 터널을 1000m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들어가 있는데요. 공장창고 특수가연물 요거 몇 배래요? 750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잘 정리를 해두십시오. 너무 키워서 좀 줄였어요, 여러분들 사이즈를. 자, 이렇게 해서 특수가연물 750배, 터널 1000m 이런 것들 특히 터널 잘 보셔라. 자, 그리고 SP는 너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아셨죠? 요게 왜냐면 메인이에요. 우리 소방설비 중에 소화설비의 메인입니다. 그럼 소화설비 메인에 가보면 S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개밖에 안 붙어 있지만 추후에 더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스 시설이나 뭐 지하구 제외한다 라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문종은 제가 요 3개 거의 세트라 그랬죠. 문종은 세트입니다. 얘네 3개. 사람 많은 곳 맞습니까? 자, 근데 동식은 제외래. 동식 제외. 그러니까 동식물원에는요, 여러분들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하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인데 주요구조부 목조인 거 제외. 그죠? 자, 주요구조부가 목조면 제가 그랬죠. 설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설비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자,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물놀이형 시설이나 바닥 면적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즉, 물놀이형 시설 제외. 바닥 면적이 불연재료고 관람석이 없는 곳은 제외. 그래서 위쪽에 하나라도 해당을 하면, 오른쪽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층에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이 제외되는 게 아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 3개 세팅하시고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가셔도 돼. 그래도 기출문제 풀 수 있어요. 기출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알면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부분 문종은 가보면 수용인원 100명이 나와요. 대부분 수용인원 붙으면 100명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법에. 잘 모르겠으면 100명 기준이야. 1000명 기준도 있긴 한데 1000명 기준은 뒤쪽에 나오고 대부분 다 100명 기준이 하셨죠. 자, 그리고 영화상영관이 들어갑니다. 영화관 따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500에 1000이에요. 500에 1000. 근데 이 영화상영관이 약간 위험한 곳에 있는 거야. 그 위험한 곳이 어디래? 지하층이나 무창층이래요. 그래서 지하층, 무창층이다라고 하면은 바닥 면적 500. 그 외의 층면 1000. 맞습니까? 그래서 영화상영관은 5에 1000, 5에 1000, 5에 1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요거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문종훈이 벌써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근데 무대부가 있는 곳이래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에 이제 무대부가 있는 곳인데 그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이나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대요. 그럼 300. 그리고 그 밖의 층에 있으면 500이래. 500.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무대부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4층 이상의 층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무대부 같은 경우가 300에 500. 그리고 영화상영관이 위험하면 500, 그 밖의 층 1000. 근데 그 위험한 곳이 지하층, 무창층, 영화상영관은 무대부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판운창 나와요. 판운창. 자, 근데 이 창고는 물류터미널만 한정한대요. 물류터미널만 한정한다. 그러니까 그 외의 창고, 뭐 냉동창고나 냉장창고 이런 것들은 밑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외의 창고는 아래 들어가요. 그래서 이 판운창은 다 오라 그랬어. 5. 바닥 면적 5000, 수용인원 500.
그죠? 시용인원 500, 요거 다 5예요. 5. 판운창은 5. 5천에 500, 5천에 500 전층에 설치합니다. 전층에 SP. 꼭 알고 계시고, 자, 6층 이상의 층에 건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6층 이상 되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전층에는 뭐가 들어간다? 스프링클러가 들어간다. 6층. 아셨죠? 네, 이런 것도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면 정신의료기관이나 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이게 엄청 많죠. 내가 얘를 그냥 병이라고 하라 그랬잖아. 병원. 노유자, 숙박, 수련, 그죠? 근데 숙박 가능한 수련이고 조산. 그래서 병로숙수 조산, 조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얼마짜리다? 다 600짜리다. 600짜리. 바닥 면적 600 이상.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그냥 창고 나오죠. 물류 터미널은 여기 들어간다 그랬어? 그죠? 물류 제외한 창고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선 수용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럼 물류 터미널만 따로 넣어놓은 이유가 뭐다? 거기는 사람이 많다. 요 물류 제외한 나머지 창고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보다 뭐가 많은 창고야? 물건이 많은 창고. 그쵸? 그리고 지하가 연면적 1000. 제가 연면적 기준은 2개 있으니까 꼭 알고 계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기가 5000. 연면적 5000. 요거 2개. 지하가, 그죠? 터널 제외, 그럼 지하상가 얘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기숙사나 복합, 복기. 이렇게 해서 연면적 5000.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여기 가보면. 맞죠, 여러분들? 여기 가보면 엄청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요 정도.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뭐 창고 시설 같은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문제로. 아셨죠? 엄청 많으니까. 그리고 뭐 교정 및 군사 시설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지하가 연면적 1000.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 자, 보세요. 제가 요거 넣어놨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야, 내 말은. 요거.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엔 그 층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셨죠? 렉식 창고. 여러분들 렉식 창고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선반이 있는 창고, 선반. 창고가 있는데 일반 창고가 아니고 이렇게 렉, 선반. 그죠? 렉이 있고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렉 설치된 층의 바닥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엔 그 렉식 창고 전체 다. 특수가염물 공장 창고 1000배. 1000배. 여기 아까 이제 앞에 가보면 옥내 소화전에도 요 기준이 있었잖아요. 옥내 소화전은 750배인데 여기는 몇 배? 1000배. 그리고 전기 저장 시설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저장 시설. 됐죠? 이런 것들 한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이거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을 거야. 1회독 할 때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라고. 근데 2회독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넣어놨으니까 요 정도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계셔라. 자, 그리고 이제 간이 SP.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P가 나오지 간이 SP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또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간이 SP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 21년도에 나왔어요 이미. 맞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몇 가지만 조금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럼 간이 SP 쪽에 가보면 공동주택 중에 연립과 다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연립과 다세대. 아셨죠? 자, 근데 여기는 주택 전용. 그러니까 주택에만 들어가는 간이 SP. 주택 전용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주택 전용 간이 SP를 설치를 해주고. 자, 제가 예전에 근생은 꼭 보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생의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0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근생 바닥 면적이 합계가 1000 이상인 건 모든 층 다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입원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산이나 산후조리원은 연면적이 600. 맞습니까? 네, 600 미만이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설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이 시설. 해당 시설에만. 아셨죠? 근데 아직 요 밑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도 나왔었죠. 합숙소. 연면적 100제곱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여러분들 대부분 요 이상 기준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간이 SP는. 근데 여기 이상 기준이 있어서 시험 문제가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조그만 시설에만 이렇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조그만 시설에만. 그래서 합숙소는 연면적 100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의료시설입니다. 의료. 그럼 여기 가보면 제가 아까 병. 이 병이 600 이상이면 제가 뭐 설치한다 그랬어요? 방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보다 조금 작으면 뭐 설치하는 거예요? 간이 SP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이나 의료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300에서 얼마? 600이면 우리가 뭐를 설치하래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주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얘네 두 개가 따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병원만 딱 따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정신의료나 또는 의료재활시설 300에서 600 이런 기준도 있었고 또 정신의료기관이나 의료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 창살이 들어가면 300으로 바뀌어요. 창살이 들어가면. 아셨죠? 자,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 가보면 노유자 생활시설은 무조건 설치야. 무조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아기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복지관. 집에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 제외래. 아까 병로숙수라고 해가지고 이라 그랬죠. 근데 그 300에서 600이라는 기준이 들어가면은 간이 SP. 창살 들어가면은 300 미만 들어가 있고요. 자, 숙박. 이것도 600 이상이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SP라 그랬죠. 600 미만이면 뭐 설치하래요? 지금 300에서 600이면 숙박.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전층이 아니야. 지금 해당 시설만 다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밑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복합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전층에 설치를 해주래요. 아셨죠? 이런 기준들. 근데 웬만하면 건물에 가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얘를 이제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간이 SP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숫자가 많죠. 그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창살 들어가면 무조건 300 아래고요. 그죠? 300 미만이고 그 외에 300에서 600, 300에서 600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바닥 면적이. 자, 그리고 복합 건축물 연면적 1000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소화설비, 물분무 등 제가 소화설비 중에 또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여기라 그랬죠. 그죠? 제외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요. 뭐 가스나 지하구 제외한대요.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항공기 경락고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여긴 무조건 물분무 등을 설치를 해줘야 돼. 물미 포이 할할 분광구. 아셨죠? 자, 근데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 시설 다 주차 타워인 거야. 주차.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다 무슨 용인 거예요? 주차용도. 그럼 연면적으로 따지는데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래요? 800 이상이래. 연면적 800 이상. 자, 그리고 다음 가보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주차장. 자, 이건 뭐예요? 일부만 차고주차장인 거죠? 그럼 이 차고주차장 다 내가 얼마라 그랬어? 2라 그랬지. 2. 해당 부분에만 설치한다. 요 연면적은 제외하고 요거는 전체 시설이고 전체 시설만 800이고 차고주차장 2. 기계장치 주차시설 2, 20대. 그리고 C급 C바3, 그죠? C바3. 그래서 여기 해당 실, 해당 시설, 해당 부분,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다 설치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5개 소화전입니다. 아파트 등이나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 이런 데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고 지상 1, 2층 바닥 면적을 합치니까 9,000제곱 이상이래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 있었죠. 그죠? 9,000제곱 이상이다라고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들어가 있고 특수가연물 공장창고 750배 이거 아까 옥내 소화전도 그랬거든요. 근데 5개 소화전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층 바닥 면적 9,000 정도 간단하게 조금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고층에 설치 못한다 그랬어요. 바깥쪽에 설치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소화설비에 대한 것들 제가 쭉 썸머리를 해놓은 거고 야, 이 정도만 외워도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가보면 소화설비는 다 맞출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보입니다. 경보. 삐요삐요 올려주는 경보. 그럼 단경. 자, 유치원 나오죠. 맞죠? 400 미만입니다. 여긴 다 미만이에요. 그리고 2,000 또 나오죠. 여기 교수 합기. 맞습니까? 교수 합기가 이제 2,000 나오고 유치원이 400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만 지금 딱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수련시설 들어가 있는데 요게 숙박시설만 있는 거. 근데 자탐은 없어야 되는데 자탐 없고 숙박시설만 있는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수련시설인데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하고 연립이나 다세대도 들어갔어요. 연립, 다세대. 그죠? 이 경우는 뭐 연동형으로 설치를 해줘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보면. 연동형.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연동이 돼야 된다.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땐 보통 유치원, 그리고 예전엔 여기 1000짜리가 있었다니까요. 예전에 여기 1000이 있었어요. 근데 1000 기준이 있었을 때 3개여서 잘 나왔는데 요즘 또 이게 단독으로는 안 나오죠. 그죠? 여러 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요즘은 이 2가지, 3가지, 4가지가 섞여서 나온다 그랬죠. 보기에. 다음 비경입니다. 비경. 비상경보. 그죠? 뭐 설치 제외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연면적 400이래요. 그리고 지무바 1501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전층에 설치한다. 터널은 꼭 보셔라. 꼭. 그리고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외 아닙니다. 옥내입니다. 옥외 아니에요. 옥내입니다. 이거 옥외로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숫자가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바꿔서.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누전경보기는 한전에서 내가 이 정도 쓰겠다 전기를 그 계약한 걸 몇 암페어를 초과했을 때 100암페어를 초과했을 때 우리가 설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탐은 기출문제가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최근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매년 그러는데 사이즈가 가장 큰 거니까 경보 설비 중에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 나올 거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기숙사, 숙박시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요런데. 그죠? 여기는 다 전층 설치야, 여러분들. 무조건. 아셨죠? 6층 이상, SP하고 똑같네요. 전층 설치. 맞습니까? 스프링클러처럼 6층 이상의 건물이면 전층에다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깔아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근위숙, 거기 가보면 근위 위장복 들어가 있죠. 숙이 아니고 근의 위장복. 여기가 600짜리라 그랬지? 그지? 근의 위장복, 근의 위장복, 근의 위장복, 의근이 위장복, 의근이 위장복 이런 식으로 600짜리 외워주십시오. 근데 목욕장은 제외래요. 그죠? 여기 제외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목욕장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넘어와서 다음 표에 가보면 요 정도 보십시오. 요거 지하가, 여기도 지하가 기준이 있네. 지하가 얼마? 연면적 1000. 지하가 연면적 1000.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하가의 연면적 기준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다. 얼마짜리가? 1000짜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하나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SP도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SP도 지하가 연면적 1000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이 지하가가 들어가 있는 게 아까 SP에도 들어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SP도 하나 적어 두시라고.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외우라 그랬죠. 2000짜리 교수동. 그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자, 여기 교, 묘 요런 애들. 맞습니까? 그래서 교육연구라던가 수련, 동식물, 뭐 자원, 자원도 한번 보시고요. 교정, 군사, 묘지, 그죠? 제가 예전에 아마 이 교정 말고 요 군사 쪽으로 한번 봐라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교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요거 앞글자 따서라도 연면적 얼마다? 2000짜리다라는 걸 알고 계셔라. 맞습니까? 그래서 교수, 동자, 군묘 뭐 이런 식으로 교수, 동자, 군묘 이런 식으로라도 암기를 좀 해두셔라. 그리고 나머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기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얘네들 제외, 밑에 있는 애들도 제외죠. 그래서 노유자 생활시설 전층, 그죠? 요양병원도 우리가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우리가 뭐를 설치해라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탐을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병원은 이 옆에다가 하나 써주십시오. 시설. 그러니까 병원에만 설치합니다. 병원만. 병원 부분에만 자탐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병원으로 쓰이는 부분만 요양병원에. 그리고 터널 잘 보시라 그랬죠? 터널.
전통시장 지하구 위 기준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나 조산원은 무조건 자탐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500배짜리가 들어가네요. 500배 특수가연물. 그죠?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잘 보십시오.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면 시경 나오죠. 시경 엄청 많네요. 그죠? 근생, 문집, 종교,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운동, 업무, 숙박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자탐 설치 대상물만 뭐 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경보기 단독으로 설치 못합니다. 자탐이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수신기 쪽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그때 얘가 깜빡깜빡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단독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탐이 들어가 있는 대상물 중에 아래에 있는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우리가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화재 알림 설비는 전통시장 딱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자, 비상방송 설비 가보면 설치 제외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보셨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연면적이 3,500 이상이거나 그죠? 연면적 3,500 이상 그리고 11층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면 전층에 뭐를 설치하래요? 비방 들어가 주래. 됐습니까? 이건 전층이에요. 여기 하나만 해당을 한다면 전층에 우리가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자속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근생 쪽 그죠? 들어가 있고 노유자, 수련 5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정신병원 의료도 500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근데 여기 면적 없이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 되는 곳이 요런데 그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 방입니다.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500 정도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유자 생활시설 들어가 있고요. 뭐 전통시장 목조 건축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감시 시설은 어디에 설치한대요? 지하구. 됐죠? 그래서 속보는 시험 문제가 최대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실 때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고 누정경보기가 2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 지우지 마시고 자, 그리고 가스누설 경보기 참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피난구조 설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피난구조 설비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피난기구, 보면 좋죠? 피난기구 모든 층에 설치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왕강기라던가 피난교, 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막 여러 개 있었잖아요. 우리 소방학개론에서. 걔네들은 모든 층에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어. 소방학개론에서 피난층 설치 안 한다고. 뛰어내리는 게 편하다고요. 1층, 2층, 저층은 뛰어내리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쵸? 자, 그리고 11층 이상. 11층 이상에 설치하면 더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몇 층에서 몇 층만 설치한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근데 노유자 시설은요. 피난층이 아닌 지상 1, 2층에 설치를 해주래. 피난층이 아닌 1, 2층은 설치를 해주래요. 네, 이런 것도 한번 더 보시면 좋겠죠. 맞죠? 자, 근데 이제 뭐 가스, 터널, 지하구 이런 데는 설치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라고, 요거. 그죠? 제가 인명구조기구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요 3개 다. 그래서 법에 가보면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 방열복 또는 방화. 이거 또는이에요. 아셨죠? 4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또는입니다. 방열복, 방화복 또는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4개. 자,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호텔. 관광호텔 들어가 있고. 여기 병이라 그랬죠. 5병. 이게 전체가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하는 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병원에는 얘가 빠진다 그랬어요. 인공이 빠진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방방공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긴 방방인공. 자, 그리고 공기호흡기만 설치하는 곳. 이거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요게. 그래서 수용인원 100명. 영화는 대부분 100명이죠. 그죠? 대규모 지하. 이산화탄소, 호스릴 제외라고 해서 요거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유도등과 비조는 제가 봤을 때 비조에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터널 기준. 요 정도. 그죠?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요 기준 비슷하다 그랬죠?
비슷한 게 아니고 거의 똑 닮았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산화탄소 없는 것뿐이고 요게 추가가 되는 것뿐이죠, 숙박시설이. 맞죠? 자, 상수도 읽어보시고요. 상수도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현 설비라고 얘기하는데, 문종훈이라고 해가지고 3개. 또 문종훈 아까 SP에도 있었죠, 그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부 바닥 면적 200, 영화 상영관 수용 인원 100명. 맞습니까? 뭐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요런 시설, 1000제곱 이상의 층이 있으면 그 해당 부분. 해당 무대 봐봐요, 여러분들. 여긴 전층이 아니에요. 해당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전층이 들어가죠, 그죠? 시외버스, 철도, 공항, 항만의 대기실 또는 휴게실,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가 됐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이면 그 건물 전체. 그리고 지하가 연면적 1000 여기 또 들어가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뭐 SP라던가 자탐, 그죠? 여기도 다 들어가 있었죠. 터널은 행안무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다 라고 들어가 있고, 그죠? 자, 연송, 연살, 비콘, 무통, 연방 마찬가지. 연송 같은 경우는 5층에 연면적 6000, 그죠? 1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7층. 전층 설치한다. 1, 2에 해당하지 않는, 이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정도 보시라 그랬죠. 터널 1000. 연결살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보실 거면 이 정도 보십시오. 지하층. 왜냐면 보통 지하층에 설치하거든요, 연살은. 아셨죠? 자, 그리고 비콘은 터널 일단 보시고 이런 것도 보시면 좋긴 해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곳에 11층 이상의 모든 층. 지하층인데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이면 그 해당하는 지하 모든 층. 그죠? 자, 무통. 지하가 연면적 1000.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지하가 연면적 1000.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여기. 맞습니까? 제연도 들어가 있었고 앞에 우리 스프링클러라던가 또는 자탐에 이런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 터널 500m 들어가 있고요. 그죠? 요거 제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층 이상인 건물이면 16층 이상인 곳의 모든 층. 연소방지 설비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만 해당하고 지하 9에 설치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죠? 테스트 문제 낼 때 요거를 요 표를 여러분들 제가 빵꾸를 뚫어서 그러니까 가로를 쳐서 여러분들께 테스트로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암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거 채워보는 연습을 한번 하실 수 있게. 아셨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요거는 그냥 이거 아마 제가 그 테스트로 이렇게 가로 빵꾸 뚫어서 드리면 한 3페이지, 4페이지 나올 거예요. 최대한 줄여서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앞뒤로 하면은 2장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라고, 눈으로. 아셨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 요게 이제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어떻게 돼 있을 때, 요거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대지 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1층은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가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몇 m라 그랬어요? 10m 이하. 그리고 계고부가 서로 다른 건축물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이런 기준을 다 만족을 하면 거기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다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쵸?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정리를 좀 잘 해주셨다가 나중에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요거를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조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특례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특례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